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구글 광고 심화 세팅 방법이랑 메타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구글 애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좀 더 심화 버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엔 그냥 캠페인을 생성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엔 좀 더 심화 과정인 전환 액션 추적이나 다른 기능들을 더 설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을 생성하고 나면은 오른쪽 위에 캠페인 설정이 있는데요. 캠페인 설정에서 이 설치 수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치 수량은 뭐고 인앱 액션은 뭐고 인앱 액션 가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설치 수량은 단순히 우리 구글의 머신러닝이 설치 수량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중점을 두고 광고를 진행하는 거고, 인앱 액션의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이 앱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회원가입이나 물건 구매 같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목적입니다. 또 인앱 액션 가치를 한다면은 이 앱 안에서 어떤 비싼 물건을 사게 하고 싶다, 비싼 행동을 유도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인앱 액션 가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설치 수량밖에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구글 애즈에서 좀 더 심화 과정을 진행하시려면은 구글 애즈와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이 세 가지를 연동을 하셔야 이 전환 액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타겟 설치당 비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 타겟 설치당 비용 설정을 따로 선택해 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원하는 1, 2, 3만큼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1, 2, 3만큼 매번 맞게 노출이 되고, 이 타겟 설치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행하실 때에는 따로 선택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1 예산에 맞게 금액이 소진될 텐데 거기에 맞는 CPI가 나올 거예요. 그 CPI에 맞게 이 타겟 설치당 비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설정을 안 하고 평소에 1,100원씩 소진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1,000원 정도로 최대 20% 정도까지 줄여가면서 설치당 비용을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산에 맞게 이 타겟 설치당 비용이 정확히 소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1 예산 5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1 예산 3만원 밖에 소진이 안 돼, 그러면은 타겟 설치당 비용이 너무 낮은 거니까 타겟 설치당 비용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1 예산에 맞게 소진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PI 가격을 최대로 낮췄다면은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액션은 회원가입이나 인앱 액션에서 어떤 활동을 유도할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걸 확인하려면 구글 파이어베이스랑 구글 애즈를 연동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Go to Console이 써져 있어요. 이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 주셔서 프로젝트 이름을 예를 들어 AMPM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 계정이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애널리틱스랑 연결을 하려면은 기존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애즈랑 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애즈랑 연동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살짝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을 해놔야 iOS 광고도 돌릴 수 있고 AOS 광고도 돌릴 수 있어요. 물론 구글 애즈 같은 경우 iOS 캠페인에는 전환 추적이 명확하게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전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iOS, 애플이랑 안드로이드, 갤럭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애플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의 회사 애플 번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내 앱 닉네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 꼭 기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아이디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시면은 그럼 이제 구성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아래에 써져 있는 대로 이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가 앱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SDK를 추가를 해놔야 내 앱을 다운로드 했는지
이 앱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앱 개발자나 이제 뭐 만약 본인이 직접 하고 있다면은 직접 앱에 넣어가지고 이 SDK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파이어베이스 연동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2일 정도 걸리니까 등록 SDK를 심으셨다면은 살짝 기다려 주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랑 구글 애널리티스를 다 연동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화면처럼 설치 수량, 인앱 액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앱 액션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앱 안에서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설치수를 어떻게 추적하시겠습니까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설치수를 추적할 건지 아니면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수를 가져올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앱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지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는 앱 안에서 구매를 많이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매하기 주 목적으로 삼고, 만약에 구매하기가 아니라 회원가입이 목적이다 하시면은 사인업,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아셔야 될 점이, 이렇게 되면 일반 설치 수량보다는 설치당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 타겟이나 뭐 위치 타겟, 연령 타겟 이런 식으로 타겟을 늘어나가면은 그만큼 설치 비용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인앱 액션을 넣으면 넣을수록 모수가 적어져서 더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인앱 액션을 목적으로 두게 되면은 잠재 고객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구글 광고의 제일 좋은 점이 경쟁사의 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경쟁사의 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 세그먼트에서 이 키워드 만약에 없다면은 새로 생성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맞춤 세그먼트에서 이 만들기 누르고 새 세그먼트에 들어갑니다. 세그먼트 이름은 뭐 잠재 고객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경쟁사 타겟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칸들을 다 눌러주시면은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됩니다. 만약에 자기 앱이 반려동물 관련된 앱이다 하시면은 강아지 앱, 반려동물 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URL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 같은 웹사이트를 들어갔던 사람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겠다 하시면은 좀 뭐 보통 URL 같은 경우는 복붙해서 진행하지만 저는 복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이키 웹사이트에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앱이 있다 하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구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 세그먼트, 잠재 고객 수정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내 데이터, 내 웹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뭐 내 유튜브를 활용했는지, 웹사이트는 들어왔고 앱을 활용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리타겟팅 광고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앱과 관련이 있는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교육, 쇼핑 계획, 기술, 여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더 많은 모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인구 통계인데요. 뭐 성별, 여성, 남성 같은 거는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연령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 유무나 가구 소득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인구 통계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분들에게만 노출을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노출 진행하겠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만 하고 이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왜 남성한테도 노출이 될까? 라고 하시면은 여성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노출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제 메타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 캠페인 만들기에서 앱 홍보 캠페인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진행할 거냐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메타가 바뀌면서 이걸 약간 좀 합쳐 놓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정을 생성하고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은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광고를 처음 진행하는데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효율을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어드밴티지 캠페인에서 얻었던 타겟이나 노출 위치에서 성과가 좋았던 거를 토대로 거기에 맞춘 수동 캠페인을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세팅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쉽게 뭐 예를 들어서 29일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캠페인 예산으로 할 건지 광고 세트 예산으로 설정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고 세트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으로 광고 진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캠페인 예산으로 한번 진행해 보셔도 돼요. iOS 14 이상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설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폰들은 다 iOS 14 이상이라 이거는 설정으로 따로 켜두시고,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앱 등록되어 있는 앱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앱을 설정해 두시면은 이 캠페인에 대한, 이 앱에 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그룹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과 목표가 있는데요. 앱 이벤트 수 극대화랑 앱 설치 수 극대화, 전환값 극대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구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따로 정해두는 건데요. 그냥 앱 설치만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 앱 설치 수 극대화를 하시면 되고, 앱 이벤트 수 극대화를 진행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수를 가장 많이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앱 이벤트 수 극대화로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앱 내에서 구매를 많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환값 극대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을 안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위치나 연령, 맞춤 타겟,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두시면 되고, 타겟 추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처음에는 앞으로 내가 광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방향성을 잡으면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타겟 추천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해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내 고객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타겟 추천을 따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에서 나는 20대에서 40대한테 전환율이 높구나, 여자한테 전환율이 높구나를 판단하셔가지고 광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만 보통 키고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어드밴티지 앱 캠페인이 꺼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다 켜보고 한번 광고를 진행해보시고, 이 다른 데에서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 하시면 그때 끄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지면까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느 지면에서 데이터가 덜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지면도 끄고 키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재단으로 넘어왔는데요. 앱 광고도 다른 광고랑 마찬가지로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다이내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광고 형식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광고를 진행해 보시고, 그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소재나 이런 형식들을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여러 광고주의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끄고 진행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끄고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구글 애즈랑 메타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에서는 CPI가 아무리 낮게 나와도 구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진행하실 때에는 구글 광고 먼저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사용자를 좀 앱 내에서 활동량이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싶다 하시면은 메타 쪽에서도 한번 광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픽셀을 꼭 설치해야 되니까 이 픽셀도 앱 내에서 앱 개발자한테 넘겨줘서 개발자가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광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앱 광고 같은 거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대행을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 하단에 적혀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빠른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MPN 글로벌 문태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